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 이유가 이번에 인천에 한 여소장님께서 동대표 회장에게 살해당하신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일단 그 소장님의 상가 공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캠을 틀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관리소에도 굉장히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이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런 어떤 목숨의 위험, 뭐 살해 널 죽이겠다라던가 내가 가서 괴롭혀 주겠다 아니면 뭐 정말 뭐 검사 그 경찰에 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돌 같은 걸 던져서 유리창을 깬다던가 아니면 멱살을 잡고 이런 경우를 저도 이제 당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사실은 되게 마음에 저도 굉장히 마음이 슬프거든요. 아무리 이제 멘탈이 강해졌다고 해도 그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슬프고 항상 그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여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건 이제 격리 겸직이었는지 격리 겸직이 아니었는지는 제가 확실치 않은데 30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제가 기사를 이제 몇 개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그냥 관리사무소의 대표회장이 죽이고 뭐 조금 있다가 뭐 자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 관리사무소장님에 대해 관리사무소장님이 너무 이 관리사무소장님을 이 대표가 너무 괴롭혀서 이 관리소장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제 주변 그 동대표들한테 이야기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관리사무소장님이 거기가 300세대 미만이다 보니까 원래 300세대 이상의 아니면 15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이나 난방이 중앙 난방이거나 아니면 지역 난방인 경우에는 이제 의무단지잖아요. 그럼 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장님의 그 동그란 도장 있잖아요. 소장님이 그 주택관리사 보나사 땄을 때 그 도장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가 찍힌 그거를 구청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장으로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관리사무소 그 통장을 그 도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장을 신고를 안 합니다. 구청에. 그러다 보니까 그 도장을 거기다 꼭 찍어야 된다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장님의 도장이 반드시 찍혀야 되고요. 그 옆에 회장의 도장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 도장만 찍혀 있으면 위험하니까 보통은 이제 회장님 도장까지 같이 찍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관리사무소장님 그 한테 계속 비밀번호를 통장 비밀번호를 회장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비밀번호는 원래 그 회계 담당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자꾸 물어보시냐라고 얘기했지만 회장이 나를 못 믿냐. 그러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알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도장을 분실했다고 하면서 통장 도장을 회장 걸로만 바꿨다. 도장 하나로만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그거 안 된다. 그리고 가서 다시 바꾸고 그런 일을 3번을 반복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게 횡령을 목적으로 한 건지 그 대표회장님이 횡령을 목적으로 한 건지 그거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읽었을 때는 횡령을 목적으로 하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또 대표 회장님의 주장을 보니까 대표 그 회장의 주장을 보니까 이 관리소장님이 비리를 저질러서 어떤 비리를 저지를까봐 자기가 이번에 회계감사도 요청하고 막 그랬다. 그래서 그날 당일이 그 회계감사를 받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감사를 그날 이제 당일날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실은 되게 고민이라고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300 그런 비의무 단지라던가 아니면은 그 집합 건물 있잖아요. 그 상가 같은 집합 건물법에 의거한 집합 건물은 사실은 약간 자기 뭐 약간 왜냐면 어떤 법이 주택관리법이나 주택관
저기 공동주택관리법이 해당하지 않잖아요. 작은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집합건물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관리법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이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관리비라던가 아니면 관리하는 거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동주택관리법보다는 느슨하고 루즈하고 약간 관리단이나 아니면 그 동대표들이 자기 멋대로 약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횡령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비의무단지가 아니라 의무단지여서 소장님 도장을 꼭 찍었어야 되고, 그리고 꼭 회계감사를 받아야 됐다면 이런 일이 비극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집합건물에 대해서 많이 저도 공부도 하고 집합건물에 대해서 좀 그런 회계 같은 걸 좀 봐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합건물이 좀 회계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어수선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된 게 없고 어떤 정확한 규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 기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모든 게 법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그걸 다 지키진 않지만 어쨌든 틀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그거를 벗어나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의무단지가 사실은 어떤 그래도 의무단지처럼 기준이 있고, 그리고 또 상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집합건물법을 좀 더 강화를 한다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아직 그 소장님에 대해서 그 청원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좀 약간 그렇지만 경비원이나 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사회적 약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많은데, 관리사무소장님은 아무래도 소장이다 보니까 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덜 기울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나서요, 저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원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영상을 보신 분들도 혹시 이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기원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청원에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더욱 마지막으로 그 하늘에 가신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게 하늘에 가신 우리 인천의 여소장님께, 인천 여소장님 삼가 공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